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불붙기 시작한 미중의 자율주행 패권 싸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카 요거 수입도 막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는 이분이죠.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가 더 좀 기신 것 같습니다. 살짝 길렀어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요. 미용실 갈 시간이 없구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경쟁 혹은 뭐 전투 이게 좀 세지고 있습니까? 네, 양 국가 간의 뭐 경쟁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긴 한데 네. 사실 기억하시면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갔잖아요. 베이징 오토쇼 기간에 가서 그때 리창 총리 만나가지고 이제 FSD 데이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그 FSD 서비스 자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되면은 로보택시 중국 하지 않겠냐. 네네. 그러면 이거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 테슬라가 미국의 일개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요거 수입하는 거 금지하는 거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 뒤통수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뒤통수를 때렸다기보다는 사실 좀 중국산 자율주행차라든지 커넥티드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자체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을지 몰라도 부품은 엄청 들어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아니 미국에?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 업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GM의 크루즈 아시잖아요. 크루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리고 네. 있던 그 차량에 장착되는 라이다가 네. 라이다 중에 이제 허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허사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라이다가 이제 그 차량에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국내 스타트업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벨로다인, 뱅글뱅글 도는 라이다 기억하시죠? 네네네네네. 되게 굉장히 비싼 거 하나에 막 네네. 1억씩 하는 거. 네. 그거랑 또 이제 루미나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고정형 라이다, 돌지 않고 딱 레이더나 이런 것처럼 부착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산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 나요. 엄청나요. 예를 들면은 그 비슷한 뭐 그런 같은 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한 95% 이상의 성능을 내는 차 그 라이다 가격이 100분의 1밖에 하지 않는다. 100분의 1?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100분의 1로 만들지 근데? 그 예를 들면 벨로다인 1억짜리 라이다 있잖아요. 네. 거기 한 98% 성능을 내는 중국의 라이다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벨로다인 너무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잠깐만. 네. 이 라이더 하나에 부품이야 지금 비슷하니까 비슷한 성능 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럼 뭐 설계를 더 잘했을 수 있지. 그렇다고 100배 가격을 받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뭐 벨로다인의 내구성이 훨씬 좋다. 그리고 1억에는 이제 그 메인터넌스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이라든지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벨로다인 하나 살 바에 우리 허사이 거 100개 사서 갈아 끼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안전을 생각하는 쪽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 100%와 99.9999%와 99%, 98% 다르다. 뭐냐면은 우리 운전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도가 99%면은 1년에 한 3번은 사고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99.9999%면은 한 5년에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엄청 커지는 만큼 이제 98%의 안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엄청나게 안전하다라는 게는 결국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고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부품적인 이야기이긴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요. 중국산이 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랬잖아요. 네. TV도 그랬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 시작해서 이제는 자동차랑 배터리 들어오는 거 막았잖아요. IRA 통해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 IRA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자율주행차랑 커넥티드 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당연히 준비가 되고 있었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약간 힌트를 어제 이제 상무부 장관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중국산이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됐을 때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없을 거냐?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요, 진짜. 우리 뭐 배터리 CATL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도 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라이다나 레이더나 칩들 많이 사서 씁니다. 싸니까. 특히나 이제 카메라 뭐 이렇게 레이더 이런 네, 거는 네, 싼 거 네. 써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올지 지금 좀 많이 검토를 하면서 중국산 이야기하고 있죠. 커넥티드 카를 금지한다는 게 미국의 네. 목표가 네네. 중국산 커넥티드 카가 상당한 양의 주행 정보나 뭐 운전자 정보 같은 거를 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넘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산 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냥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뭐 두 개 다 두 영향이 개 다예요? 있죠. 예. 왜냐면 이제 정보 넘기는 거가 우려되는 거라면 사실 네. 부품 갖고 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부품 단에서야 뭐 네. 정보 직접까지는 못할 테니까 예를 들어 차에서 무슨 라이다를 이렇게 달아갖고 그거에 데이터는 이제 미국 뭐 예를 들어 미국 차라면 미국의 네. 데이터가 쌓이겠지 뭐 그게 중국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몰래 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계 미국 스타트업, 중국계 미국 그럴 수도 테크 기업 있구나. 많습니다. 뭐 틱톡이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네. 자기는 캐나다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예전에 그 국회에 가서 청문회했던 영상들 많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네.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포니 AI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니 AI 여기 이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회사는 미국에 있어요. 음. 그런데 중국계 미국 스타트업, 중국계 미국 테크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회사 자체는 미국에 있는데 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고 자율주행 서비스는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전, 베이징, 상하이 이런 일선 도시에서 지금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직접 하고 있고요.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미국 시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어떤 나라 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많아요. 중국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쌓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미국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미국에 있는 포니 AI 혹은 다른 회사의 그런 데이터 베이스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반출을 될지 안 될지 그건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법적으로 아직까지 막고 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고 있었을 거고 중국에서 쌓은 데이터가 미국으로는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되면 데이터 싸움, 이게 지금 AI 싸움도 역시나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약간 미리 선을 지금 장벽을 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을 금지하는 거를 네. 지금 이제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그러면 자율주행 수준이라고 네. 할까요? 어디가 더 나요?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점점 풀리고 있어요. 음흠. 이게 중국이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매체들이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기사라든지 뉴스를 엄청 쏟아냈고 유튜버들도 많이 갔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국 유튜버들도 지금 중국에 가서 뭐 디디추싱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니 AI 같은 자율주행 차를 직접 타보고 오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 올라와 있어요. 보고 나서 저 약간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웨이모 차량의 그런 자율주행 수준이 사실 거의 스탠다드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네. 거기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구글 웨이모랑 거의 수준이 근데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뭘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네. 일단은 그런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센서의 세팅이라든지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차량 안에서 있는 UI, UX 부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말 그대로 주행을 얼마나 잘하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잘하냐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서비스 단에서 결제라든지 호출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는데 그거에 거의 대부분의 스탠다드는 구글 웨이모로 봅니다. 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부르는 것도 편하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 사람이 없어도 문이 열리고 내리고 타고 이런 게 전부 다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초보 운전자보다 잘하는 수준을 넘었고 이제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과 눈을 감고 타면은 앞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얘가 스스로 가는지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네트 안에 사람 숨어 있는 거 아니죠? 원격 자율주행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격 주행 이야기도 지금 있기는 한데 그건 뭐 리던더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 제가 표 하나 준비한 거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에이다스랑 뭐 자율주행 차원에서 지금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제 레거시 업체들, 벤츠, BMW, 현대, 폭스바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에이다스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들은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죠. 사실상. 근데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니오, 샤오펑 이런 차들 그리고 이제 GM 이런 차들은 자율주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떤 부품을 쓰고 있고 어떤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우리는 자율주행이라고 한 적이 없어라고는 하지만 테슬라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그런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떠한 기업이랑 비교를 해도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지금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거는 그러면 면허를 따라.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규제 받을 거 받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 가면은 사실 되게 쉽게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볼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CES 갔을 때거든요. 네. 이제 라스베이거스 가서 호텔 앞에 이제 지금 저는 우버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보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이오닉 5 차량 있죠. 네. 이게 그 로보택시? 현대차, 로보택시예요. 위에 라이다 여기 많이 달려 있고 보면은 카메라랑 레이더 같은 게 여기 총 한 야, 저거 믿고 탈 수 있나? 탈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타본 사람들은 못 믿거든요. 제가 자율주행차를 한 30여 대를 타봤어요. 30여 개 브랜드의 차량을 타봤거든요. 네네. 타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막 잡고 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고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 10번 넘게 타고 가면서 이제는 경험이 쌓이니까 믿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어떤 차를 타든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네. 각각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그 약간 주행 질감도 다르고요. 운전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타보고 나면은 믿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믿고 가거든요.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뒷좌석 쪽에 내가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 패드 하나는 좀 놔줬으면 좋겠다. 앞좌석에 그게 있어요. 그 긴급 브레이크, 긴급 제동 장치가 이렇게 그래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네. 근데 이제 로보택시들은 그거마저 없습니다, 사실. 아. 그거마저 없이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없이 무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디가 잘하느냐 보다는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느냐를 조금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 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지금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그리고 일부 지역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선진에서는 무인 자율주행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는 돈을 받으면서 한다는 게 조금 더 다르죠.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2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테슬라가 라이다를 샀다. 라이다 안 쓴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는 라이더 안 쓰죠. 예,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쓰는 사람 바보라고 했잖아요. 카메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비전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라이다를 루미나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한 200만 달러치를 샀어요. 200만 달러? 네, 많지는 않죠. 뭐 한 7억 정도 되는 네. 그런 정도다 보니까 이게 개수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는 한데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라고 보고 있을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 한 대당 보통 한 2개에서 한 4개 정도 달거든요. 많이 달면. 라이더를? 예. 그러면 차를 만들어 봤자 한 100대 정도 만들어서 돌렸을 거예요. 테스트용이네. 테스트용이죠. 네. 테스트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외신들도 그렇고 한국 언론에서 좀 되게 좀 부풀려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네. 너 안 한다고 했는데 안 쓴다고 했는데 왜 샀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준비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거 더 이상 필요 없어는 사실 우리 쓴 건 맞아 라고 하는 거 인정한 거랑 같거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은데 네. 미국 전역에서 이게 다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델 뭐요? Y, 모델 X, 모델 3 여기에다가 위에 보면 이렇게 뭐 무슨 철근 같은 게 얹고 다니잖아요. 라이다요. 루프렉 같은 거 달아갖고. 네. 아. 여기 이제 보면 라이다가 4개 달린 것도 있고 2개 달린 것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는
뭐 지형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쌓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그 말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규제 관련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 테슬라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근데 그걸 문호를 개방해준 이유가 있어요. 네.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규제는 지금 라이다 관련된 규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다에 대해서 점점 이제 뭐 의무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이다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네. 아닌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99%와 99.99% 다르다고요.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런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리던던시가 중요해요. 네. 카메라가 못 보는 거를 라이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뭐 라이다가 못 보는 거를 카메라가 잡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고 또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테슬라가 지금 소송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지금 라이다가 아니라 그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사고를 당했던 분들한테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부 직원들도 지금 거기에 로이터 통신 쪽에다가 이제 제보를 해서 실제로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라는 거 부분 관련된 것도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 조작 부분은 뭐냐면 이제 테슬라는 항상 오토파일럿이나 FSD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는 IR 행사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뭐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할 때마다 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친구 집에 갈 수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워딩 자체도 그대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좀 나왔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 HD 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라이다의 부재 이런 걸 지금 많이 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제화가 될 경우에는 테슬라는 좀 많이 분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내 기업입니다. 현대차 어떡할 건데 그리고 국내 부품 업체들 좋습니다. 스타트업 어떡할 네, 거냐 그거 이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국내에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를 탈 수가 없냐? 탈 수 있어요. 청계천만 가도 탈 수 있고 여기저기 지금 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서비스를 지금 좀 실제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종시 가면 돼요. 네네네. 제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은데 세종시에 가면은 BRT라고 하는 그 버스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버스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버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요원이 타고는 있지만 주행에 운전에 전혀 관여하진 않고. 네, 관여하지 않고 네. 문 열고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라이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라이다도 달려 있고 카메라도 달려 있고 센서가 네. 여러 개 달려 있고 또 요즘 V2X라고 하는 통신 장비 네, 이게 네, 달려 네.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달려 있고요.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가면은 제주 공항에서 중문 관광가지까지 이 라이드 플럭스라고 하는 차량을 부르면은 자율주행 차를 타고 중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중문 관광 단지 안에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흑돼지 먹으러 갔다 소주 한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렌터카를 빌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또 택시를 부를 수도 있지만 이런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달구벌 자율차라고 하는 지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상용 서비스는 많지 않고 시범 서비스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정부를 향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2027년도 때 우리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법제화라든지 뭐 관련 준비를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네네. 근데 좀 시범 서비스를 확대 적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입찰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네네. 시흥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했다가 그 좀 약간 입찰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됐는지 실제로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이렇게 그 선정이 되면서 그래요?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해서 반감만 가지게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에 네. 실제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러 들어갔고요. 지금
뭐 아부다비라든지 이런 지역이랑도 지금 중동 업체들, 중동 지역이랑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12인승 셔틀카랑 그리고 이제 그 우버 이츠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무인 배송 차량. 아, 이쁘다. 네, 이거 직접 만든 차예요. 중국산 누가? 가져온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네, 국내 스타트업이요. 여기는 실력이 아까 포니 AI라고 했던 회사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와, 잘 만들었다. 네. 그리고 또 소네트 AI라고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여기도 지금 스타트업이고 또 이제 현재 달구벌 자율주행 이런 데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부품 업체들도 많아요, 사실. 네네. 국내 여기 지금 제가 보이는 데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는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그리고 여기는 이제 SOS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라이다. 네. 국내도 라이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데는 비전 이제 센싱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이제 전자회로로 보내주는 그런 칩 전문 회사. 에티포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V2X 전문 회사고요. 현대차가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 그래요? 어떡하지? 현대차 모셔널 지금 걱정되는 이야기가 조금 남았긴 했는데 아이, 네, 짧게 그럼 결론만. 네. 현대차는 지금 속도 내야 됩니다. 지금 모셔널이 최근에 사람 자르고 2년 뭐 상용화 서비스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은 그 모셔널만 큰 일이 아니고 현대차가 큰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SDV 뭐 다 좋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이제는 좀 다시 좀 집중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네. 일단 자율주행이 이제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렇게 단계를 나눌 게 아니라 자율주행 위드 부산 위드 부산. 이렇게 하면 이제 부산 시내를 자율주행으로 성공한 차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 위드 뭄바이 뭐 이러면 이제 인도 뭄바이를 통과한 네. 무사고로 통과한 이러면 이제 사실은 4단계, 5단계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고 야, 부산 통과했어? 와, 대박이야. 야, 뭄바이까지 무사고야? 그럼 이건 최고네. 이제 이런 등급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된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토부 쪽에 전달을 좀 해야겠다. 네, 4단계, 5단계로 안 돼. 네. 자율주행 위드 무사고 위드 부산, 무사고 위드 뭄바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저 샌프란시스코나 뭐 LA 이런 데는 편할 거예요. 도로 널찍널찍하고 그렇죠. 날씨 좋지 뭐 눈이 피닉스도 오기래. 그렇고 눈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서 한번 해보면 니마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당해보면 자율주행도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그쵸. 그런 걸 견뎌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으로 네. 우리 유정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